지금 이 2차 전지 산업 관련된 좀 전망과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좀 워낙 이쪽 부분도 좀 궁금하고 예. 사람들이 그 관심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에코프로 BM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44조 수주 관련된 내용들 공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막 되게 궁금해하고 막 그랬는데 최종 오늘 장 마감은 한때 오전 아침에 장 열 때 보니까 막 25%까지 쭉 올라가다가 네. 다른 번 올라가다가 오후에 자꾸 쭉 떨어지더니 한 15.56% 상승.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대비에 네. 그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참,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오늘 당장 뭐 대신 정권에서 나온 리포트만 봐도 네 맞아요. 황당한 거기, 게 예. 44조짜리 수주, 그 다음에 연간 8.8조짜리 수주를 했는데 네. 어떻게 그게 뭐 이미 중장기 그 성장성에 그게 이미 다 뭐 녹아 있다는 반영됐다. 식으로 예. 반영돼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드 의견을 내는. 사실상 매도 의미거든요. 아니 홀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지네들이 이걸 다 44조 수주 받는 걸 다 카운트했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 리포트를 봤거든요. 네. 실적 추정부터가 굉장히 웃겨요. 이게 실적 추정이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7조 몇천억인데 내년에 8조 얼마로 올라가고 25년에 네. 10조 몇천억 정도로 잡아놨어요. 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왜 황당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 양극재 업체들의 생산 캐파 일정이 나와 있고 네. 그 캐파 일정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 향후의 실적이라는 것이 그 비례해서 증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올해 그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캐파가 대략 한 18만 톤. 뭐 그것도 지금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네. 이게 25년 가면은 그 48만 톤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48만 톤이요? 25년에 18만 톤에서 거의 3배가 그러면 3배 조금 모자란 한 2.7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아니 캐파가 가동되는 캐파가 예. 3배 가까이 한 2.7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네. 실적이 지금 올해 7조 몇천억에서 10조 몇천억으로 결국 겨우 뭐 한 30%밖에 안 는다고요? 그러네요. 예. 그거 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산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실적 추정하는 게요. 이따위로 진짜 개판으로 한다고요 이게.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해놓고는 중장기 성장성이 다 반영이 됐대요. 아니 네. 어제 금요일 날 나온 이 수주 공시만 하더라도 연간 8.8조 원이면 네. 예 이게 물론 뭐 상대적으로 이제 뒤쪽에 그 뭐 계약 금액 규모가 더 커지는 뭐 네. 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돼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네. 어쨌거나 24년은 몰라도 25년은 기본적으로 그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구간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실적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 나온 44조는 북미 시장 것도 아니고 아예 유럽 시장, EU 시장 그러니까 EU 시장을 중심으로 한 네. 수주예요. 사실 어. 북미 시장 거는 뭐 들어가 계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하, 예. 예,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평균 내버리면 8.8조 원이 연간 실적으로 더 반영될 수 있는 네. 그런 계약 금액이 나왔는데 얘네들 지금 실적 추정하는 걸 보면 25년까지 네. 지금보다 겨우 3조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매출이. 참.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이런 실적 추정 자체가. 그리고 나서 44조 원 그게 중장기 성장성에 다 반영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네. 이게 참 아니 그리고 황당한 거는 뭐냐면 거꾸로 같은 날 같은 애널리스트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네.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뭐 1월 달에 40조 원, 그다음에 4월 달에 30조 원 정도의 네. 두 차례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기간이 이제 계약 기간이 하나는 10년짜리고 하나는 뭐 6년 반짜리인가 뭐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연간으로 따져 보면 연간 합쳐서
연간 그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그 실적 업사이드가 한 7점 몇 조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이번에 이제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그 5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기 짧죠. 때문에 네. 연간으로 따지면 8.8조 원이어서 어. 포스코 퓨처엠이 그 두 개 수주를 받은 것보다 훨씬 연간의 그 실적 업사이드가 더 커질 수 있는 크네요. 그런 네. 수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최소한 맞먹거나 그거를 넘가 하는 수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중장기 성장성에 이미 주가가 다 반영돼 있다라고 그래버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예, 근데 이 성장성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이 여기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성장 흐름이 예상되기 된다. 때문에 예,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이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SKIT 같은 분리막 그 업체 같은 경우에 네네. 이건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뭐 공모주 상장할 때부터 뻥튀기 상장시켜 그 갖고 논란 있었죠. 예, 굉장히 SKIT. 고평가돼 있고 지금 조정받았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여전히 이거야말로 되게 고평가 구간이거든요. 네. 예, 근데 SKIT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수하게 추정하고요. 일부러. 네, 네.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SKIT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미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과대 추정을 해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과대 추정한 걸로 보이는 SKIT의 25년 실적의 영업이익이 대략 2,500억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캐파 규모에 비해서 지금 25년 가면 네. 그때는 사실은 이게 전기차 전환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생산 캐파가 기본적으로 2.7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한 20조 넘어가는 예 그 매출이 매출.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네. 최소로 잡은 최소로. 겁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을 8%만 잡아도 16. 예 1조 6천억 정도에 1조 6천억. 예. 예 사실은 리튬 가격이 뭐 웬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그때 되면 에코프로 그룹 자체 이제 수직 통합 체계가 이제 조금 더 굳건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영업이익률조차도 지금 리튬 가격이 그냥 바닥권인 가격 여기에 맞춰서 지금 실적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예 근데 제가 추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최소 20조에 네.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네. 지금 그런데 SKIT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이고 아. 예. 근데 이걸 얘네들은 6조 원 정도 되고 얘네들은 지금 증권가 사람들은 이걸 7.5조 원, 8조 원 정도 목표 주가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2,500억에 8조 원을 부르고 있고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1조 6천억 이익이 날 건데 네. 예, 적정 주가가 지금 오늘 뭐 종가보다도 더 낮은 뭐 28만 원 수준. 네. 그래서 시총 뭐 한 27조, 28조 이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영업이익의 규모는 2,500억대 1조 6천억이라 그러면 한 7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시총은 자기네들이 목표 주가로 부르는 것은 예, SKIT는 뭐 에코프로비엠에 뭐 지금 보자면 한 8432니까 한 3배 반? 3배 반. 예. 예, 3.5배? 그렇죠. 아니 영업이익이 에코프로비엠이 7배 이상 더 많을 건데 네. 예, SKIT는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목표 주가를 올리는 계속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한 3.5분의 1 수준의 적정한 시총이라고 불러대는 이런 자가당착과 정말 일관성 없는 이런 이중잣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네. 그렇게 그런 대형 증권사나 이쪽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계속 소장님이나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그리고 많은 네. 투자 개인 투자 의심하는 것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도저히 어느 정도 좀 최소한의 좀 이해가 네. 되는 수준의 리포트나 아니면 뭐 가치 판단 평가 가치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와 아니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아무리 네. 예를 들어서 네. 아무리 뭔가 그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더라도 네. 어떤 회사가 44조짜리 수주를 했고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매년의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수주를 네. 그걸 뭐 아니 좋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뭐 에코프롬이 이 정도 성장할 거 알았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거 반영 안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25년 추정치에도 보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어쨌거나 뭐 반영을 했다 치더라도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이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나와서 그러면 이게 계약을 안 하고도 그냥 뭐 그때 이제 뭐 저 고객사가 뭐 요구를 해서 뭐 주문해서 실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계약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안정적인 기본 실적이 확보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자체는 그래도 최소한 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아무런 목표 주가 변동도 없이 홀드 의견을 내는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그래서 반영된 오늘 주가 흐름이 15%포인트 상승. 아니 이것도 무슨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한 겁니까?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들이 한 겁니다. 끌어올린 거지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는- 황당하죠 이게. 네, 에코프로는 훨씬 더 많이 또한 60. 아니 근데 그게 SKIT 같은 경우는 네. 그 에코프로 BM만큼 올랐어요.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면 진짜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니 물론 거죠. 이제 뭐 그 굳이 따지면 네. FEOC 규정이 나오면서 예. 예 거기에서 뭐 수혜를 받는 뭐 상대적으로 소섹터도 섹터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SKIT 말고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SKIT가 제일 많이 올랐고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몰린 거거든요.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일 뻥튀기 돼 있어요. 그 뭐 가장 수혜받는 게 전액하고 분리막 업체들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분리막 쪽은 이미 이제 그 SKIT를 비롯해서 상당한 가치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실적 업사이드가 크게 없거든요. 실적 업사이드와 주가 업사이드가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아니 44조 받은 에코프로 BM보다 어떻게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냐 하는 거죠. 이게 참. 이 시장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아니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있으면 네. 이런 시장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걸 따져야지.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시장에서 그 평가 기능이 작동하는가 이걸 따져야지. 무슨 뭐 핀플러스 그러면서 뭐 이런 생사람을 잡으려고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핀플러스도 뭐 나쁜 짓 하고 뭐 하면 잡아야죠. 네. 그래서 제 같은 그럼요. 경우도 스낵 매매 때문에 올드러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예전과 다르게 올드러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아유. 그래서 스낵 달라졌죠. 매매에 네. 저는 어쨌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주식 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쨌거나 투자자로서도 승부를 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름 뭐 그때 뭐 이렇게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스낵 매매 의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 얼마나 지금 조심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 이 방송 등을 통해서 네. 제가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의견들을 예를 들어서 뭐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뭐 수익 실현도 했다가 네. 예, 조정 구간에서 조금 더 사라고 한다거나 네. 또는 뭐 저의 이제 뭐 그 종목의 보유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제가 최대한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을 네. 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이런 사람조차도 스낵 매매를 올가매려고 한다?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죠. 혹시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거 예. 참